한 폭이 키 작은 풀로 서서 개수님께 자기의 그릇이 아니고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처럼 성장 환경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자기의 언어가 아니고서는 대화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언어란 미리 정해진 약속이고 공기여서 제 마음대로 뜻을 담아 쓸 수가 없지만 같은 그릇도 어떤 집에서는 밥그릇으로 쓰이고 어떤 집에서는 국그릇으로 사용되듯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성장 과정과 경험 세계가 판이한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맨 먼저 부딪히는 곤란의 하나가 이 언어의 차이입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런대로 작은 차이이고 여러 단어의 조합에 의한 판단 형식의 차이는 그것의 내용을 이루는 생각의 차이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를 든다면 아마 책가방 끈이 길고 먹물이 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자는 대체로 벽돌을 쌓듯 정제되고 계산된 언어와 논리를 구사하되 필요 이상의 복잡한 표현과 미시적 사고로 말미암아 자기가 쳐놓은 의미망에 갇혀 헤어나지 못합니다. 도깨비 이기는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파란색 도깨비와 노란색 도깨비를 구별하느라 수고롭습니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그것은 구체적이고 그릇이 커서 손으로 만지듯 확실하고 시원시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단순화와 무리 그리고 감정의 범람이 심하여 수염과 눈썹을 구별치 않고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내다버리는 단색적 사고를 면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10수년의 징역을 살아오는 동안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경향의 틈새에서 여러 형태의 방향과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음이 사실입니다. 복잡한 표현과 관념적 사고를 내심 즐기며 그것이 상위의 것이라 여기던 오만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조야한 비어를 배우고 주어 섬김으로써 마치 군중 관점을 얻은 듯 자신의 관념성을 개조한 듯 착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을 절충하여 중간은 정당하다는 논리 속에 한동안 안주하다가 중간은 가공의 자리이며 방관이며 기회주의이며 다른 형태의 방황임을 소스라쳐 깨닫고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나던 기억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개인이 자기의 언어를 얻고 자기의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방황과 표류의 역정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방황 그 자체가 이것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아니며 방황의 길이가 성취의 높이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딘가의 땅에 자신을 세우고 뿌리 내림으로써 비로소 이룩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도소는 대지도 벌판도 아닙니다. 휘날리는 산맥도 없고 큰 마음으로 누운 유유한 강물도 없는 차라리 15척 벽돌 벼랑으로 둘린 외따른 섬이라 불립니다. 징역 사는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방황은 대개가 이처럼 땅이 없다는 외로운 생각에 연유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아무렇게나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면 그만인 곳으로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고달픈 처지에 심신이 부대끼느라 이곳에 자라고 있는 무성한 풀들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름도 없는 풀들이 모이고 모여 밭을 이루고 밟힌 잡초들이 서로 몸 비비며 살아가는 그 조용한 아우성을 듣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초상지풍 초필원, 수지풍종 초불입,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잎마다 발 밑에 한 줌씩의 따뜻한 땅의 체온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무성한 잡초 속에서 한 폭이 키 작은 풀로 서서 몸 기대며 어깨를 짜며 꾸준히 박토를 배우고 나의 언어를 얻고 나의 방황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설이 내린 이듬해 봄의 잎사귀가 더 푸른 법이라는데 이번 겨울은 추위도 눈도 없는 난동이었습니다. 입춘 지나 우수를 앞둔 어제 오늘이 풍광은 완연한 봄인데 아직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1983년 2월 7일 어머님의 자리. 어머님께 병상에 계신 어머님을 가 뵈었다 하여 어찌 이를 효도로 할 수 있으며 감당치 못해 눈물을 쏟아놓고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람같이 어머님 앞을 스쳐오고 나니 꿈도 같고 생시도 같아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잠시 글썽일 뿐으로 제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은 채 맞고 보내주신 어머님이 얼마나 대견하고 우뚝하게 저희 마음에 남아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 흐뭇합니다. 오남매 다 길러 저만큼 되었으니 이제 흰 치마폭 한 자락 허리에 찌르고 여한 없이 이승 떠나도 되겠다 하시지만 아직 기다려야 할 자식 하나 옹이 져서 가슴에 못 박혔으니 모진 세월 독하게 여미어 여든 노구 절골의 병고도 눈물 한 방울 없이 견디시느라 여겨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고 생각을 골똘히 갖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의 자리 하나 굳건히 지키게 해주는 옹이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기우는 마음은 애증간의 심신을 상하게 한다 합니다. 어머님께서도 부디 평정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자리 하나, 겨울철 아랫목의 따뜻한 방석 같은 자리 하나 간수하셔서 저희의 언 마음들이 의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하서 받았습니다. 형수님, 계수님, 그리고 누님들 너무 꾸중 마시고 간호해 주시는 아주머님께도 창졸간에 드리지 못하고 떠난 인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당부하신 대로 몸 조심하고 행실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쾌차하심과 아버님의 강건하심을 빌며 이만 각필합니다. 1983년 12월 2일 타락의 노르마. 계수님께 옛날에 귀부인들은 노예가 있는 옆에서 서슴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치든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 것쯤으로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예들은 생각마저 묶여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의 수인들은 그 의식이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것을 관찰하는 셈입니다. 맨홀에서 작업 중인 인부에게 길 가는 사람들의 숨긴 곳이 노출되듯이 낮은 자리를 사는 수인들에게는 사람들의 치부를 직시할 수 있는 의외의 시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단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재소자 자신들도 증역 들어와 머리 깎고 수의로 옷 갈아 입었을 때 예의, 염치, 교양 이런 것들도 함께 벗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꾸민 표정, 걸친 의상은 물론 지위, 재산, 학벌, 경력 등 소위 알몸이 아닌 모든 거칠애에 대하여 지극히 냉정한 시선을 키워두고 있습니다. 인간과 그 인간이 걸치고 있는 외식을 구별하는 이 냉정한 시선은 다른 곳에서는 여간해서 얻기 어려운 하나의 통찰임에 틀림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귀중한 자산이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가장 불우한 모습과 그 사람이 가장 어두운 목소리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며 자칫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가학적 악의를 드러내기 쉬우며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결함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타인의 결함이 자기의 결함을 구제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 결함에서 먼저 인식하여 비슷한 것이라도 발견되면 서둘러 안도의 심정이 되는 것은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약한 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많은 부분은 상황에 따라 굴절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그때의 구체적인 현상을 어떤 순수한 본질에 비추어 규정하려는 태도는 이상주의적 환상이 아니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결론을 의도하는 비난 그 자체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징역살이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의가 요구하는 일정한 타락의 노르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평균치이건 또는 하나의 가정치이건 이 노르마는 수의를 입은 모든 사람을 사전적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사회가 수인들을 보는 선입관에 그치지 않고 수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에도 작용하는 이른바 안에서도 밖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운 완고한 형틀입니다. 수인들로 하여금 징역 속에서 예의나 염치를 헌옷 벗듯 손쉽게 벗어버리게 하는 것도 바로 이 타락의 노르마입니다. 사람의 많은 부분이 상황에 따라 굴절되어 표현됨과 동시에 반대로 상황이 사람의 많은 부분을 굴절시킨다는 사실을 수긍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인간을 함께 탐해하거나 함께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생각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의 주체가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처지에 눈이 달리게 마련이고 자신의 그릇 만큼의 강물밖에 뜨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제한성과 특수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한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넓혀가기는 몹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징역의 이데올로기 속에 경납되어 있는 이 가학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은 어떤 형태로든 청산되어야 할 징역이 응달입니다. 그러나 징역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냉정한 시각과 그 적나라한 인간학으로 해서 기존의 도덕적 배일, 분식과 허위로부터 시원하게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은 징역의 모든 중압을 보상해주고도 남는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유로운 정신은 계란이 병아리를 약속하듯 새로운 것으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징역의 고요한 타락의 노르마가 부끄러운 것이기보다 오히려 쾌적한 것으로 느껴지고 우리들의 옆에서 행해지는 방약 무인의 언행이 노엽기보다 가식 없는 실체를 보여주는 소중한 통찰로 생각됩니다. 새 교도소는 가까이 산이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구원입니다. 산의 모양도 정다울 뿐 아니라 암석과 수목이 서로 사이좋게 산을 나누어 흡사 강류를 겸비한 군자의 풍모입니다. 더욱이 5월의 산은 어딘가 바랜 듯하던 빛깔에 3, 4월 산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더해가는 실록으로 하여 바야흐로 솜에 걷어 붙이고 무언가 시작하려는 듯한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5월의 산에 둘러싸여 있는 나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움이 싹트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984년 5월 7일 무릎 꿇고 사는 세월 아버님께 그간 형님께서 여러 차례 다녀가셔서 소식이 적조하지는 않으셨을 줄 믿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피를 들고 보니 매우 오랜만에 그럴 들임을 깨닫습니다. 어머님 환우는 어떠하신지, 지금쯤 가벼운 걸음이라도 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지필과 어머님 병고하니 힘겨 우시지나 않으신지, 엽서 위에 잠실집이 여기저기가 선이 떠오릅니다. 어머님의 병환과 아버님의 수고, 그리고 집안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저로서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의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덜 무겁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곳의 저희도 별거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 10월은 잡다한 일 치닥거리들이 줄줄이 연달아서 돌이켜보면 심신만 수고로웠을 뿐 생활에 진보된 바가 태무하고 보니 겨울을 뒤에 숨긴 가을 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집니다. 잡사에 부대끼면서도 자기의 영역은 줄곧 확실하게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간의 징역살이로도 모자라 여태 이력이 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저의 굳지 못한 심지와 약한 비위의 소치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이 아직 남았으니 그 전에 서서히 제 자신을 다그쳐서 무릎 꿇고 사는 세월이 더는 욕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옥창에서 내다 보이는 충남 방직 공장의 기숙사 창문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밤이면 더욱 형형한 빛을 발합니다. 옛 시구에 영인 맹성 시신종이라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새벽 종소리라 하였습니다. 저로 하여금 맹성케 하는 것은 철야 작업으로 새벽까지 꺼질 줄 모르는 기숙사 창문의 불빛입니다. 호창불 능침, 사악이 좌독, 공장의 불빛은 책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밝혀줍니다. 1984년 10월 22일 여름 징역살이. 교수님께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두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 그 인성을 탓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던 비 한 줄금 내리고 나면 노염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조석의 추량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 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이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사했던 귀휴 일주일의 일들도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아마 한 장의 명함판 사진으로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께도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8월 28일 나는 걷고 싶다. 전주교도소 1986년 2월 1988년 8월 새 칫솔 아버님께 어제 이곳 전주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전주로 오는 호송차 속에서 지난 15년간의 대전 교도소 생활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대전 교도소는 저희 30대와 40대의 전반을 묻은 곳이지만 한편 제게 귀중한 깨달음과 성장을 안겨준 곳이었습니다. 이제 전주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미지정 혼거실에서 시작하는 전주의 생활은 흡사 10수년 전의 그 생경하던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대전 교도소에서의 15년의 삶이 제게 큼직한 성장을 안겨준 것처럼 지금부터 맞는 전주 교도소의 생활도 제게 또 다른 성장의 터전을 마련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혹시 이송과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가 제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의 징역살이쯤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굵직한 신경이 지난 10수년간 키워온 우리들의 능력의 하나입니다. 어머님 근심 않으시도록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대전을 떠나올 때 낡고 묵은 모든 소지품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가뿐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써오던 칫솔에 비하여 빳빳한 새 칫솔은 잇몸을 아프게도 하지만 이빨을 훨씬 깨끗이 해줍니다. 1986년 2월 20 부모님의 애물이 되어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께서 애태우시던 병인년 한 해도 이제 며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세모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족함보다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하물며 가까이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기는커녕 20여 년 동안 부모님의 애물이 되어 또 한 해를 보내는 심정이 흡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병석에 계시긴 하지만 어머님의 환우가 그만하신 것이 다행스럽고 또 아버님께서는 저술과 지필 등으로 변함없이 정진하고 계심을 생각하면 이는 아버님 연배의 노인들에게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세모의 갖가지 아쉬움 속에서도 이의 생각이 미치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새해에는 어머님 아버님의 염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강하고 올바르게 생활하겠습니다. 부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더욱 강건하시고 넉넉하신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 주시길 빌며 세배에 대신합니다. 1986년 세모에 혹시 이번에는 어머님께 혹시 이번에는 하고 기대하시다가 어머님 낙심하시지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진작 편지 올리려다가 편지 받아드시고 도리어 상심하실까 염려되어 느지막이 피를 들었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고 항상 심기를 넉넉히 하시기 바랍니다. 2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차피 바람만 불면 나가게 됩니다. 휠체어에 어머님 모시고 석촌 호숫가로 봄나들이 갈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저희들도 왈과 왈부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마음 편하고 몸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키 168cm, 몸무게 70kg,
가슴둘레 98cm, 허리 80cm, 혈압 80에 120, 몸이 좀 불었을 뿐 건강합니다. 겨우내 공장 출력하는 동안 세면 세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예 땀나는 운동을 삼갔더니 체중이 3kg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거실 작업이 허가되어 운동 시간도 늘고 물 사정도 좋아져서 지금은 매일 흠뻑 땀 젖도록 운동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 65kg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력은 진작부터 봄인데 올 봄은 볕이 안 납니다. 오늘도 운동 시간에 담요 털어야지 하고 아침 기상 시간에 침구 쌓을 때 따로 빼놓았었는데 잔뜩 흐리더니 기어이 빗방울 듣고 말았습니다. 교도소 봄은 더디기로 으뜸입니다만 그렇다고 절서까지야 속일 수 없는 법. 이곳 옥들에도 이제 곧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도 피어날 것입니다. 개수님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제게 답장 쓸 필요 없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평안을 빌며 이만 각필합니다. 1987년 3월 2일. 나는 걷고 싶다. 개수님께. 작년 여름 비로 다 내렸기 때문인지 눈이 인색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 뒤끝이 매서운 추위는 죄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도 눈 한 번 찐하게 안 오나 젊은 친구들 기다려 쌓더니 얼마 전 사흘 내리 눈 내리는 날 기어이 운동장 구석에 눈사람 하나 세웠습니다. 옥들에 서 있는 눈사람, 연탄 조각으로 가슴에 박은 글귀가 섬뜩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우리들의 다리를 깨닫게 하는 그 글귀는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 이마를 때립니다. 내일 모레가 2월 초 하루. 눈사람도 어디론가 가고 없고 먼 데서 봄이 오는 기척이 들립니다. 1월 25일부 편지와 돈 받았습니다. 개수님의 건강과 발전을 빕니다. 1988년 1월 30일.